흙길에서 컬러 TV까지 1960년대부터 1980년대 대한민국 대변역의 순간들. 여러분, 혹시 1960년대부터 1980년대까지 불과 20년 사이에 우리나라가 얼마나 빠르게 변했는지 기억하시나요? 한국 전쟁이 끝난 1953년 우리나라 국민소득 중 농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47%였습니다. 제조업은 고작 9%에 불과했고 농업 종사자가 전체 인구의 60%를 넘었죠. 그런 농업사회였던 우리나라가 전쟁 직후 가난해서 산업화로 그리고 세계 무대로 나아갔습니다. 오늘은 그 시절을 시대별로 차근차근 살펴보면서 그때 우리의 생활과 추억을 다시 떠올려 보겠습니다. 아, 맞아, 그랬지 하실 만한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1부 1960년대 전쟁의 그림자와 재건의 시작. 1960년대 초반 우리나라는 여전히 전쟁의 상처가 곳곳에 남아 있었습니다. 도시를 벗어나면 도로는 대부분 흙길이었고 전기가 들어오지 않은 마을들이 많았습니다. 해가 지면 등잔불과 호롱불 그리고 촛불이 집안을 밝혔죠. 1960년 농림업의 비중은 37%였는데 제조업은 14%로 증가했지만 여전히 농업 중심이었습니다. 식탁에는 쌀보다 보리밀, 옥수수가 더 자주 올라왔습니다. 쌀은 너무 귀해서 명절이나 특별한 경사가 있을 때만 먹을 수 있었죠. 어머니는 새벽에 우물에서 물을 길어 오셨고 아버지는 해 뜨기 전에 논밭으로 나가 하루를 시작하셨습니다. 집안의 가구라고는 나무로 만든 밥상과 이불장 그리고 옷괴가 전부였습니다. 냉장고나 세탁기 같은 가전제품은 꿈도 꿀 수 없었죠. 빨래는 모두 손빨래였고 겨울에는 냇가나 우물가에서 얼음을 깨고 빨래를 했습니다. 라디오는 집안의 창이자 친구였습니다. 저녁이면 온 가족이 라디오 앞에 둘러앉아 뉴스와 드라마 그리고 노래를 들었죠. 텔레비전은 동네에 한두 집만 있었는데 방송이 시작되면 이웃 사람들이 모두 모여 작은 화면을 함께 바라봤습니다. 그 시절 텔레비전은 정말 신기한 물건이었거든요. 아이들은 학교에서 돌아오면 텔레비전이 있는 집 앞에 모여 서서 보곤 했습니다. 1961년 5월 16일 군사정변이 일어나면서 우리나라는 새로운 전환점을 맞게 됩니다. 1962년부터 제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시작되었는데 이것이 우리나라 근대화의 출발점이었습니다. 산업구조 근대화와 자립경제 확립이 목표였죠. 1960년대 후반으로 가면서 마을길 정비와 생활개선 사업이 활발해졌습니다. 마을마다 공동 창고와 우물 그리고 마을 회관이 하나둘 생겼습니다. 함께 바꾸자는 마음이 마을 전체를 움직였죠. 하지만 여전히
경제는 불안정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이를 통해 희망을 만들어갔습니다. 비록 적게 벌었지만 조금씩 모으고 이웃과 나누며 서로 도왔습니다. 품앗이라는 말이 정말 살아있던 시절이었죠. 학교에는 나무 책상과 걸상이 있었고 칠판과 분필로 수업을 했습니다. 겨울에는 연탄 난로나 손난로로 추위를 달랬고 도시락을 가져와서 점심을 먹었습니다. 점심시간이면 친구들과 공기놀이와 제기차기를 했는데 이런 놀이가 아이들에게는 최고의 오락이었습니다. 연필은 몽당 연필이 될 때까지 썼고 공책은 뒷장부터 거꾸로 써서 낭비하지 않았죠. 2부 1970년대 산업화와 도시화의 가속 1970년대에 들어서면서 변화의 속도가 훨씬 빨라졌습니다. 공장이 늘어나기 시작했고 새벽 첫 차, 버스를 타고 출근하는 사람들의 행렬이 길게 이어졌습니다. 농촌에서 일자리를 찾아 도시로 떠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도시의 스카이라인도 점점 높아져 갔죠. 1970년대 가장 큰 변화 중 하나는 바로 경부고속도로 개통이었습니다. 1968년 2월에 공사가 시작되어 1970년 7월 7일 드디어 개통되었습니다. 서울에서 부산까지 428km 구간을 고속도로로 연결한 것이죠. 그 이전에는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려면 지차로 8시간 이상 걸렸는데 고속도로가 생기면서 자동차로 5시간대로 단축되었습니다. 물류와 사람의 이동이 훨씬 빠르고 편리해졌죠. 이때부터 전국이 하나로라는 말이 널리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1970년에는 농어업의 비중이 27%로 줄어들었고 제조업은 21%로 늘어났습니다. 드디어 1974년에는 제조업이 농어업을 넘어서게 되었죠. 도시의 주택 형태도 크게 변했습니다. 1960년대에 판잣집이나 단층 주택에서 벗어나 연립주택과 아파트가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수도와 전기 그리고 도로와 학교 같은 기본 인프라가 빠르게 확충되었습니다. 가정에는 3종 가전이라고 불리는 냉장고, 세탁기, 흑백, 텔레비전이 보급되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아직은 비싼 물건이어서 모든 가정에 있는 것은 아니었지만 중산층 가정을 중심으로 점점 늘어갔죠. 생활 패턴이 달라지기 시작했고 여가 시간의 중심이 화면 앞으로 옮겨갔습니다. 온 가족이 텔레비전 앞에 모여 앉아 프로그램을 보는 것이 일상이 되었죠. 1974년 8월 15일 서울 지하철 1호선이 개통되었습니다. 종로와 청량리를 잇는 7.8km 구간이었는데 이것이 한국 지하철의 시작이었습니다. 도시 사람들의 발이 더욱 빨라지게 되었죠. 1970년부터는 새마을운동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근면 자조협동의 새마을 정신으로 농촌을 근대화하자는 운동이었죠. 기초마을, 자조마을, 자립마을이라는
3단계 발전 체계를 만들어서 마을 간 경쟁을 유도했습니다. 자립마을이 되면 대통령 하사금까지 지급했는데 이런 제도가 상당히 성공적이었습니다. 지붕 개량 사업으로 초가 지붕을 슬레이트나 기와로 바꾸었고 마을 길을 넓히고 포장했습니다. 1973년과 1979년 두 차례 오일 쇼크가 있었습니다. 기름값이 급등하면서 물가가 크게 올랐고 경제가 어려워졌죠. 하지만 섬유 봉제, 신발, 전자 등 경공업 제품의 수출이 늘어나면서 경제를 지탱했습니다. 수출은 나라의 목표이자 각 가정의 자부심이 되었습니다. 수출 1억 달러, 달성 10억 달러, 달성 같은 뉴스가 나올 때마다 온 국민이 기뻐했죠. 3부 1980년대 풍요와 국제 무대로 1980년대에 들어서면서 가정 경제가 눈에 띄게 나아졌습니다. 1980년대 중반 삼저 호황이라고 불리는 시기가 있었는데 저유가 저금리 저달러로 경제가 크게 성장했습니다. 1980년 국내에서 컬러 텔레비전이 처음 출시되었습니다. 그 이전까지는 모두 흑백 텔레비전이었는데 컬러 텔레비전이 나오면서 가정의 풍경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거실은 가족이 모이는 중심 공간이 되었고 컬러 방송을 통해 더욱 생생한 영상을 볼 수 있게 되었죠. 비디오 대여점이 동네마다 생기기 시작했고 카세트 플레이어로 음악을 듣는 문화가 퍼졌습니다. 젊은 사람들 사이에서는 워크맨이라는 휴대용 카세트 플레이어가 인기였죠. 1982년 3월 27일 우리나라에 프로야구가 출범했습니다. 오비베어스, MBC 청룡, 혜태 타이거스, 산미 슈퍼스타스, 롯데, 자이언츠, 삼성 라이온즈 6개 구단으로 시작했죠. 야구장에 가서 응원하거나 텔레비전으로 야구를 보는 것이 새로운 오락이 되었습니다. 온 가족이 텔레비전 앞에 모여 야구를 보며 환호하는 모습이 일상이 되었죠. 1980년 5월 서울올림픽 유치가 확정되었습니다. 1988년 9월 17일부터 10월 2일까지 16일 동안 서울에서 열릴 예정이었죠. 1986년 아시안게임도 서울에서 열렸는데 이를 준비하면서 서울의 모습이 크게 바뀌었습니다. 도로가 넓어지고 새로운 지하철 노선이 늘어났으며 호텔과 경기장이 새로 지어졌습니다. 한글과 영어가 함께 표기된 안내 표지판들이 곳곳에 설치되었죠. 서울은 세계의 주목을 받는 국제적인 도시로 발돋움하기 시작했습니다. 가정에서는 가스레인지와 전자레인지가 고급되기 시작했습니다. 가스보일러도 설치되면서 연탄과 아궁이는 점점 사라져갔죠. 겨울철 연탄가스 중독 사고나 재를 버리는 일도 옛말이 되었습니다. 학교에서는 부복 규정과 부발 규정이 완화되었습니다. 1983년부터 중고등학교에서 부복 자율화가 시작되었고 머리 길이 제한도 많이 느슨해졌죠. 1980년대 중반부터는
컴퓨터 교실이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애플 컴퓨터나 한국형 컴퓨터인 삼보 컴퓨터 등을 사용해서 컴퓨터 수업을 했는데 학생들에게는 정말 신기한 경험이었습니다. 패션도 크게 변했습니다. 청바지와 운동화 그리고 점퍼가 일상적인 옷차림이 되었습니다. 특히 청바지는 젊은 층을 중심으로 폭발적인 인기를 끌었죠. 컬러 사진이 보편화되면서 가족 앨범 속 모습도 훨씬 생생하고 다채로워졌습니다. 4부 도시와 농촌 생활의 변화 1980년대 도시의 아침은 활기찬 버스, 정류장 풍경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지하철 개찰구 앞에는 출근하는 사람들로 항상 붐볐고 신문 가판대에서는 아침 신문을 사가는 사람들이 줄을 섰죠. 직장에서는 타자기 소리가 사무실을 가득 채웠습니다. 점심시간이면 구내식당에서 식사를 하거나 근처 다방에서 커피 한 잔의 여유를 즐겼습니다. 그 시절 다방은 단순히 커피를 마시는 곳이 아니라 사람들이 만나고 이야기를 나누는 사교 공간이었거든요. 퇴근 후에는 네온사인이 밝은 거리를 걸으며 분식집에서 떡볶이나 순대를 사 먹었습니다. 농촌의 하루는 여전히 전통적인 방식으로 흘러갔습니다. 새벽 달 울음소리와 함께 하루가 시작되었고 마당을 쓸고 정리하는 것으로 아침 일과가 시작되었습니다. 논밭일은 계절에 따라 달랐는데 봄에는 모내기, 여름에는 김매기, 가을에는 추수로 바쁜 나날이 계속되었죠. 점심시간에는 품앗이로 서로 도우며 일했고 그래서 도시락을 나누어 먹었습니다. 저녁에는 마을 회관에 모여 마을 일을 의논하거나 텔레비전을 함께 보았습니다. 도시와 농촌을 잇는 중요한 연결고리는 편지와 소포였습니다. 도시로 떠난 자녀들이 고향 부모님께 편지와 용돈을 보내면 우편배달부가 직접 집까지 배달해 주었습니다. 명절이 되면 고향으로 보내는 소포로 우체국이 북적였고 택배라는 개념은 아직 없었죠. 5부 먹거리와 생활 지혜 1960년대부터 1980년대까지 우리 식탁의 변화도 매우 컸습니다. 1960년대에는 보리차가 일반적인 음료였고 겨울이면 군고구마가 최고의 간식이었습니다. 명절에는 송편이나 만두를 직접 만들어 먹었는데 온 가족이 모여서 만드는 재미가 있었죠. 김치와 장아찌, 각종 나물은 사계절 내내 식탁을 풍성하게 해주는 기본 반찬이었습니다. 장독대는 집집마다 있었고 간장, 된장, 고추장을 직접 담가서 사용했습니다. 1970년대 들어서면서 라면이 등장했습니다. 1963년 삼양라면이 처음 출시되었는데 간편하게 끓여 먹을 수 있어서 큰 인기를 끌었죠. 아이들에게는 특별한 음식이었고 감기에 걸렸을 때 먹는 보양식이기도 했습니다. 1980년대에는 햄버거와 치자 같은 서구 음식들이 조금씩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매우 비싸서 특별한 날에만 먹을 수 있는 음식이었죠. 생활 지혜도 남달랐습니다. 옷은 구멍이 날 때까지 기워 입었고 양말도 발가락 부분에 구멍이 나면 꿰매서 다시 신었습니다. 연필은 정말 몽당 연필이 될 때까지 써서 더 이상 잡을 수 없을 정도가 되어야 버렸죠. 공책도 앞면을 다 쓰면 뒷면을 거꾸로 써서 한 장도 낭비하지 않았습니다. 비닐봉지는 여러 번 씻어서 다시 사용했고 깡통이나 병 같은 용기들은 다른 용도로 재활용했습니다. 아이들의 놀이도 단순하지만 재미있었습니다. 여자아이들은 고무줄놀이와 줄넘기를 즐겼고 종이접기로 학과 배를 만들어 놀았습니다. 비 온 뒤에는 웅덩이에서 종이배를 띄우며 놀았죠. 남자아이들은 구슬치기와 팽이치기를 좋아했고 연날리기도 인기 있는 놀이였습니다. 검소함과 재활용이 생활의 기본이었던 시절이었습니다. 6부 문화와 오락의 변화 1960년대 오락의 중심은 라디오였습니다. 저녁 8시가 되면 온 가족이 라디오 앞에 모여 연속극을 들었습니다. 청취자들은 편지를 써서 라디오 방송국에 보냈고 DJ가 직접 편지를 읽어주기도 했죠. 1970년대 들어서면서 텔레비전이 본격적으로 보급되었습니다. 1961년 12월 31일 KBS가 본방송을 시작했고 1969년 PBC, 1970년 MBC가 개국했습니다. 주말 저녁이면 온 가족이 텔레비전 앞에 모여 프로그램을 보는 것이 새로운 가족 문화가 되었죠. 영화관도 중요한 오락 공간이었습니다. 1960년대부터 1970년대까지 한국 영화의 황금기였는데 김지미, 최은희 같은 스타들이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영화관에 가는 것은 특별한 날들이었고 연인들의 데이트 코스이기도 했죠. 1980년대에는 비디오가 등장했습니다. 동네마다 비디오 대여점이 생겨서 집에서 영화를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외국 영화도 쉽게 볼 수 있게 되어 문화적 시야가 넓어졌죠. 음악, 문화도 크게 변했습니다. 1960년대는 트로트와 포크송이 인기였고 1970년대에는 록과 팝이 등장했습니다. 송창식, 양희은, 김민기 같은 코크 가수들이 젊은이들 사이에서 큰 사랑을 받았죠. 1980년대에는 카세트 테이프로 음악을 듣는 문화가 정착했습니다. 좋아하는 노래들을 모아서 나만의 테이프를 만드는 것이 유행이었고 친구들끼리 테이프를 빌려주고 빌리는 일이 흔했습니다. 7부 교통과 통신의 발달 1960년대 교통수단은 매우 제한적이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걸어 다녔고 조금 먼 거리는 버스를 이용했습니다. 개인 승용차는 매우 드물었고 주로 정부 관용차나 사업가들만 가지고 있었죠. 자전거는 중요한 교통수단이었는데 특히 우편 배달이나 신문 배달에 많이 사용되었습니다.
1970년대 경부고속도로가 개통되면서 장거리 교통이 혁신적으로 변했습니다. 고속버스 터미널이 생겼고 서울과 지방을 오가는 사람들이 크게 늘어났습니다. 1974년 서울 지하철 1호선이 개통된 것도 큰 변화였죠. 지하철은 빠르고 정확해서 도시 교통의 새로운 대안이 되었습니다. 1980년대 들어서면서 개인 승용차가 조금씩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현대 포니가 1975년에 출시되어 한국 자동차 산업의 출발점이 되었고 1980년대 중반부터는 마이카 시대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승용차 보급이 늘어났습니다. 통신 분야의 변화도 놀라웠습니다. 1960년대에는 전화기가 있는 집이 매우 드물었습니다. 급한 일이 있으면 동네 구멍가게나 약국에 전화를 빌렸었죠. 편지가 가장 중요한 통신 수단이었고 전보는 매우 긴급한 경우에만 사용했습니다. 1970년대 들어서면서 가정용 전화기가 조금씩 보급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전화 설치비가 매우 비싸서 일반 가정에서는 쉽게 설치할 수 없었죠. 공중전화가 늘어나면서 공전을 넣고 전화를 거는 모습이 일상적인 풍경이 되었습니다. 1980년대에는 전화기 보급이 크게 늘어났고 무선 호출기인 삐삐도 등장했습니다. 삐삐는 주로 의사나 사업가들이 사용했는데 언제 어디서나 연락을 받을 수 있어서 획기적인 통신 도구였습니다. 8부 경제, 기적과 교육, 열풍 1960년 우리나라 1인당 국민소득은 79달러에 불과했습니다. 이는 세계 최빈국 수준이었죠. 하지만 1980년에는 1645달러로 20배 이상 늘어났고 1988년에는 4400달러를 넘어섰습니다. 이런 급속한 경제 성장의 배경에는 수많은 사람들의 희생과 노력이 있었습니다. 1960년대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시작되면서 전국적으로 공장 건설이 활발해졌습니다. 특히 섬유 봉제 신발 산업에서 일하는 여성 노동자들의 역할이 컸습니다. 이들은 하루 12시간 이상 일하면서도 낮은 임금에 만족해야 했지만 가족과 나라를 위해 묵묵히 일했습니다. 1970년대 중화학공업 육성 정책으로 철강조선, 자동차 산업이 발전했습니다. 포항제철소 건설과 현대중공업 설립, 그리고 자동차 산업 육성이 이 시기의 대표적인 성과였죠. 울산과 거제도 같은 곳에는 전국에서 모인 젊은이들이 산업 일꾼으로 일했습니다. 이들은 고향을 떠나 낯선 땅에서 힘든 일을 하면서도 조국 근대화라는 큰 목표를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1980년대 삼저 호황으로 경제가 더욱 성장했지만 이 과정에서 지역 간 소득 격차나 계층 간 격차도 커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는 생활 수준이 크게 향상되었고 중산층이 확대되었죠. 교육 분야에서도 놀라운 발전이 있었습니다.
1960년 문맹률이 22%였는데 1970년에는 12%, 1980년에는 7%로 계속 줄어들었습니다. 교육에 대한 열의는 그 어느 나라보다 높았죠. 부모들은 자식 교육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희생할 각오가 되어 있었습니다. 1960년대 중고등학교는 입학시험을 치러야 했고 경쟁이 매우 치열했습니다. 좋은 학교에 들어가기 위해 학생들은 밤늦게까지 공부했고 학원가도 성황을 이뤘죠. 1970년대 고교 청준화 정책이 시행되면서 중학교 무시험 진학과 고등학교 추첨 배정이 도입되었습니다. 이는 과도한 입시 경쟁을 완화하려는 정책이었지만 찬반 논란도 많았습니다. 대학 진학률도 꾸준히 올라갔습니다. 1960년 4.9%였던 대학 진학률이 1970년 9.3%, 1980년 27.2%로 계속 증가했습니다. 대학 졸업장은 좋은 직장을 얻기 위한 필수 조건으로 여겨졌죠. 구부 세대의 기억과 가치, 라디오 DJ의 친근한 목소리를 기억하시나요? 저녁 시간 가족들과 함께 라디오를 들으며 하루를 마무리하던 평화로운 시간들이 그립습니다. 공중전화에서 동전 넣는 소리와 다이얼 돌리는 소리도 그 시절의 추억이죠. 사진관에서 가족 사진을 찍던 기억도 특별합니다. 온 가족이 정장을 차려입고 사진관에 가서 사진을 찍으면 며칠 후에 완성된 사진을 받으러 갔죠. 그 기다림과 설렘이 지금의 즉석 사진관은 다른 특별함이 있었습니다. 명절 귀향길의 풍경도 잊을 수 없습니다. 시장에서 산 선물들을 돛다리에 싸서 고향으로 향하던 길, 그리고 고향에서 맞아주던 가족들의 환한 웃음이 그립습니다. 기차역과 버스터미널은 이별과 만남의 장소였고 항상 사람들로 북적였죠. 그 시절 사람들은 서로 의지하고 나누며 살았습니다. 어려운 일이 있으면 이웃들이 모두 나서서 도왔고 경사가 있으면 함께 기뻐했습니다. 근면과 검소, 정직과 배려가 생활의 기본 가치였죠. 무엇보다 빠른 변화 속에서도 사람을 잃지 않는 연대와 공동체 정신이 있었습니다. 개인의 성공보다는 함께 잘 사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했던 시절이었습니다. 마무리 1960년대부터 1980년대까지 우리는 정말 많은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흙길에서 아스팔트로 초가집에서 아파트로 흑백에서 컬러로 농촌에서 도시로 그리고 지역에서 세계로 나아갔습니다. 1988년 서울올림픽 개막식에서 손에 손 잡고를 부르며 전 세계가 하나 되는 모습을 보았을 때 우리는 정말 많이 발전했다는 것을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그 길 위에서 우리는 서로를 의지하며 함께 성장했습니다. 어려울 때는 서로 도왔고 기쁠 때는 함께 기뻐했습니다. 개인의 성공보다는 공동체의 발전을 우선시했고 미래 세대를 위해 기꺼이 희생했습니다.
1962년 제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시작될 때 우리나라 1인당 국민소득은 $87였습니다. 세계 최빈국 중 하나였죠. 하지만 1988년 서울올림픽이 열릴 때는 $4,400를 넘어서면서 중진국 대열에 합류했습니다. 이는 세계 경제사상 유례를 찾기 어려운 놀라운 성장이었습니다. 그 성장의 밑거름은 바로 그 시절을 살아가신 여러분들의 땀과 노력이었습니다. 새마을운동의 근면, 자조 협동 정신과 수출 1번지라는 구호 아래 밤낮 없이 일했던 공장 노동자들의 헌신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자식 교육을 위해 모든 것을 희생했던 부모님들의 사랑과 더 나은 미래를 위해 고향을 떠났던 젊은이들의 용기가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이제 그 시절의 추억들이 점점 예시이야기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연탄 배달하는 소리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음악 가족이 함께 둘러앉아 먹던 저녁 식탁, 이웃과 나누던 정 모든 것이 그리운 추억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시절의 가치들은 여전히 우리에게 소중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았던 강인함, 서로를 배려하고 도왔던 따뜻한 마음, 그리고 더 나은 미래를 위해 오늘의 어려움을 견뎌낸 인내심 말입니다. 여러분 그 시절에 어떤 추억을 가장 소중하게 간직하고 계신가요? 가난했지만 따뜻했던 그 시절의 이야기들, 힘들었지만 희망이 있었던 그 시절의 꿈들이 오늘을 더욱 풍요롭고 따뜻하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편리함과 풍요로움은 결코 저절로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그 시절을 살아가신 분들의 피와 땀, 그리고 눈물이 만들어낸 소중한 결실입니다. 함께 걸어온 그 시간들을 기억하며 오늘 이야기를 마칩니다. 그 시절의 추억과 가치들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영원히 남아있기를 바랍니다.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